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긴긴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네, 너무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네. 그리고 또 실내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사실 연일 100도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별로 더위 못 느끼셨죠?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추울 때도 있고요. 오히려. 네. 진짜 우리 학생들 요번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뭐 이것저것 진짜 바빠질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오랜만에 한 2달 만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 근황 좀 알고 싶어요. 뭐 좋은 소식 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저희가 이제 뭐 Austin Family Magazine이라는 데서 네. 수백 개 이제 학원들과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이제 베스트라는 거를 상을 받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 학원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베스트 학원이 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베스트 학원으로 뽑히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리뷰나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잘하고 얼마만큼 임프루브 했느냐에서,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나 이런 까지 통합을 다 해서 봤을 때. 네네. 진짜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버클리 아카데미에 대해서 많이 좋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또 좋은 결과들로 연결이 되니까 또 이렇게 또 상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고 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대학 입시에 대해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게 있다고 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텍사스 주립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어플라이 텍사스를 썼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해부터는 이제 커먼 앱을 또 받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UT 네. 아스틴부터 이제 A&M, 이제 텍사스 텍, UT 네. 달라스 이런 모든 학교들이 이제 어플라이 텍사스만이 아니라 이제 네네. 커먼 앱으로도 원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편해지기는 했어요. 예전에는 2가지를 썼다면 이제 커먼 앱 하나만 쓰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네. 편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한테도 좀 더 컨비니언트 되겠지만은,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 커먼 앱을 열었다는 게 이제 또 경쟁상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타주나 아웃스테이트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그렇죠. 커먼 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 그런 학생들도 이제 쉽게 텍사스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경쟁이 또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지만, 나쁜 점은 다른 친구들한테까지도 더 열려있고 편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대학, 특히 이제 UT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38위까지 올라갔거든요. 랭크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전에는 한 50위 바퀴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38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와. 이제 학교 측에서 보면 이게 좋은 비즈니스 디시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랭킹이나 이런 거를 따질 때 이제 입학률 그걸 따지기 때문에 네네.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학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랭킹을 더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면에서는 더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는 입장도 되는 거 네, 아닌가요? 특히 이제 아웃스테이트나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웃스테이트 학비나 이런 거를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는 여러 가지 더 이점이 많지만 이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우리 텍사스 안에 사는 친구들한테 약간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UT 아스틴은 뭐 탑 6%, 네, 그리고 이제 네. 텍사스 스테이트 스쿨 같은 경우는 탑 10% 이런 학생들이 오로 앳밋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텍사스 안에 학교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GPA나 랭킹을 좀 더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학생 텍사스에 사는 좀 약간 우울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UT 아스틴도 네네.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이제 정말 매년마다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네네. 이렇게 되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을 더 느끼게 좀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버클리에서도 이제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면서 또 가을 학기 준비하기 전에 요 여름 방학에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 SAT, ACT 프로그램이 이제 가을 학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거고요. 네네. 네, 그게 이제 7월 말까지 하시면은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게이웨이 패키지 같은 거, 그러니까 컬리지 애미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받고 있고요.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요 긴 여름 방학 동안에 SAT나 뭐 ACT나 이런 점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좀 잘 교육을 또 받아놔야 우리 학생들도 좀 학기 중에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방학은 특히 이제 네. 너무 갇혀 있다가 해서 여행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맞아요. 여름 방학을 잘 활용을 못 하셨다면은 네네. 네, 가을 학기에 그러면 이제 캐치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놀고 싶은데 또 맘 놓고 또 놀 수도 없는 게 네, 그 지금 같이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다 예. 잡을 수는 없는데 요거 균형을 좀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또 새롭게 선보이는 어떤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네, 이게 스마트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스텝스 프로그램이라고 9학년 때부터 이제 학생을 가이드해주고 카운슬링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미드스쿨 학생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네. 미드스쿨 학생들도 관리를 해줄 수 있게 와.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9학년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9학년 때부터 잘 프로그래밍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줬다 그랬는데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9학년부터 시작하는 것도 좀 늦는 것 같아요. 더 일찍 시작하시면 안 되나요? 이런 좀 요구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용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네네. 하이스쿨도 이제 미리 특히 이제 미드스쿨 때부터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네네. 이런 것도 미드스쿨 때부터 빌드업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해주면은 하이스쿨을 좀 더 빨리, 그래서 네. 스마트 스타트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빨리 적응을 하고, 좀 더 빨리 한 바다,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네.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돌아가서 갈 수 있는 길을 좀 숏컷으로 이렇게 헤매거나 좀 방황하지 않고 잘 정리된 길로 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또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또 버클리 아카데미 이렇게 구글에 치시면 바로 연락처 쭈루룩 나오니까 네. 그쪽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주제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원장님? 예,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하이스쿨 과목 선택과 GPA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이 학생이 우리 학교로 와서 네. 졸업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GPA하고 랭킹 그리고 하이스쿨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으면 높은 학교일수록 GPA나 이런 랭킹을 제일 중요시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과목 선택이나 이런 거를 잘못하면은 그 처음부터 그거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면 다 엉클어져서 본인이 원하는 GPA 점수를 못 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GPA 같은 이제 weighted, unweighted가 있고요. 네네.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랭킹이나 이런 게 나눠지는데 네네. 그 이제 학교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뭐 학교 카운슬이 잘 해주겠지 이렇게 그렇죠. 믿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카운슬러 분들은 목표가 대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졸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뭐 저희 아이가 나왔던 플라워마운드 하이스쿨만 해도 거의 한 학년이 10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카운셀러가 2분 정도니까 거의 한 500명씩 뭐 이렇게 맞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다 카운셀러를 자세하게 해주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학생이 카운슬 보는 거는 한 해에 한 번, 두 번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카운슬 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이제 나중에 이제 콜 셀렉션 할 때 이게 졸업하기에 적합한지 그것만 체크해 주고요. 네네. 그게 맞으면 그냥 체크해 주고 그냥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점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카운셀러 분들이 계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이스쿨을 무사히 졸업하는 것이지 이 친구가 어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이것까지는 이렇게 어프로치하기는 좀 힘들다. 그걸 네.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딪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라디오나 이런 거를 들으셔서 네. 이렇게 좀 웨이트 클래스 좀 어려운 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카운슬러한테 그런 거를 지원을 하면은 카운슬러이 항상 얘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느냐. 네. 이게 쉬운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네. 그거는 이제 졸업하기에는 편한데 그렇죠. 근데 자기의 목표에 따라서 그거는 좀 푸시를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렇죠. 카운슬러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 합격률을 높여줄 하이스쿨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이게 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SAT나 이런 걸 보는 점수 보는 거를 많이 이제 다들 안 보겠다. 그냥 너네가 학교 생활만 잘하고 GPA 우선으로 그걸 보겠다 하는 학교들이 많아지면서 좀 더 이게 중요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GPA 랭킹, 뭐 SAT 스코어에서부터 extracurricular recommendation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스탠더라이즈 테스팅이 많은 학생들이 못 하다 보니까 옵셔널로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약간 이렇게 약해지면서 비중이 아무래도. 다른 게 이제 비중을 더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GPA 또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과목 선택만 잘해도 GPA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예를 들으면은 네. 피겨 스케이팅 예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 선수가 이제 10포인트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한 선수는 9포인트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9 프로그램을 퍼펙트하게 했는데 10포인트 한 프로그램이 2번 넘어지고 9포인트 1을 받으면은 네. 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0.1포인트 차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웨이트, 그러니까 AP나 Honors, Pre-AP 이런 거를 들어야 할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과목들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점수 차이나 이런 걸 처음부터 그걸 안 해버리면은 맥시멈이 정해지기 때문에 네네. 다른 학생들한테 밀리게 네, 되거든요. 혹시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계신 이제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시랑 아닌 거의 차이가 이제 레귤러 클래스와 AP 뭐 이런 클래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캐롤락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한 과목이 있고요. 또 그 한 과목에 Honors, 뭐 Pre-AP, 네네. AP 이렇게 따로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나 이런 게 가산점이 붙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좀 더 챌린징하고 좀 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이제 가산점이 붙어서 이제 랭킹도 높게 받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레귤러에서 내가 100점을 맞아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게 4.0이다. 그러면은 AP를 들었다. 그러면은 이거에 만점을 맞으면 5.0, 6.0 뭐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네, 그것도 이제 학교마다 다 벌어지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GPA 시스템도 잘 알으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사실은 9학년 때부터 이 코스들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목들을. 근데 처음부터 막 AP 많이 듣기에는 너무 부담되고 또 이렇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한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많이 들어요. 학생이 잘 할 수 있을지 부담이 된다. 네네네. 아니면 학생이 너무 어려워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네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선 높게 잡고도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요? 낮게 잡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시작을 하면은 코스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아, 보통 네네. 학교는 코스를 못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전이나 네네. 아니면은 학기 전에 그거를 코스 셀렉션을 다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낮게 정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이거 너무 쉽네. 그냥 저 높은 거 할 거 해서 바꾸려고 하면은 학교 네네. 측에서는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지만 높은 거를 했는데 어렵다. 그래서 네네. 내려가고 싶다. 그거는 이제 해줘요. 아, 그러니까 처음 선택할 때 왜 중요한지 신중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특별히 이제 9학년 학생들의 좀 많이 연관이 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는. 그러니까 9학년 때 하이스쿨 처음이고 너무 두렵고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처음 거부터 내가 높은 거 해도 될까? 하지만 그래도 원장님 말씀은 좀 도전해보는 게 낫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딱 그걸 정해주시 마시고 네네. 왜냐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힘들어져요. 아, 그렇군요. 특히 요즘 학교들, 특히 이제 좀 좋은 디스트릭트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탑 5, 탑 10%는 GPA 상으로 굉장히 모여 미세하죠.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등하고 10% 차이가 뭐 0.01 이럴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좀 알아보시고 우리 아이가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뭐 AP 중에서도 또 무조건 또 다 AP 아무거나 들어도 다 돼.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못 들으시고 네네. 모든
모든 AP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계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목표나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네. 어떤 AP 과목을 들어야 되고 언제 들어야 되고 이게 나오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어떤 AP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erequisite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캐럴락이나 이런 걸 자세히 보셔서 이거를 내가 10학년 때 아니면 11학년 때 듣기 위해서는 네네. 뭐를 필수적으로 미리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하려고 해도 이게 모자라서 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저희 아이 때 그걸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너무 기초는 쉬워가지고 그 다음 걸 하고 싶은데 너 이거 중학교 때 안 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아예 그 다음 단계를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게 랭귀지도 있더라고요. 그렇고요. 네네. 예, 그리고 수학도 그렇고 네. 어떤 사이언스 코र्스들도 그래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를 안 하시면은 예, 그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9학년 같은 경우에는 네네. 포런 랭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드스쿨 때 1년 차 1년 거를 미리 하실 수가 있죠. 네네. 그리고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2년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만약 그걸 뭐 늦게 알아서 몰랐다. 그래서 지금 9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1년을 네네. 이제 온라인 스쿨링이나 이런 걸로 해서 크레딧 바이 exam이나 해서 네. 준비를 해서 그렇게 패스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학교 가서 안 들어도 된다. 요거 온라인으로 수강해서 자기가 시간이 될 때 그걸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크레딧 바이 이그제임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격 시험을 보고 인정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러면은 스페니쉬 2나 뭐 이런 second year language를 하면은 네. 다른 아이들은 1년 동안 했는데 우리 아이는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네네. 1년은 하고 3개월을 쉬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그랬지만은 다 1년 하고 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맞아요. 화장실 어디 가느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첫 학기에는 네. 또 리뷰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챌린지가 덜 있을 거예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문차일드가 부릅니다. 썸머 커플.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서 원장님 모시고 대학 합격률을 높여줄 수 있는 하이스쿨 과목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마다 다 역량이 다르잖아요,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AP를 들어도 거기 그 AP가 뭐든 또 다 어렵다거나 아니면은 입학사정관들한테 다 어필할 수 있는 좋은 AP다 이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잘못 들으시면은 모든 AP를 다 해야 된다고 들을 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AP를 어떻게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떤 AP는 이제 쉬운 AP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도 AP Environmental Science나 아니면 AP Psychology는 이제 좀 쉬운 AP에 속하게 되고요. 네. 수학 같은 것도 뭐 AP Statistics 이런 거는 이제 쉬운 과에 속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만 하면은 대학교들에서 그거는 챌린징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AP지만 네가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도전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어려운 AP만 선택을 하면은 네네. 학생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 열량이 어느 정도 되고 네. 그거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스플린이나 네. 스터디 스킬이나 아니면은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네. 그거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역량을 너무 넘어서는 소화할 수 없는 거를 막 해서는 또 안 된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하이스쿨 코스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 난이도와 GPA 둘 다 잡을 수 있는 노하우가 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아셔야 될 게 학교마다 이제 GPA 계산하는 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디스트릭트에 있더라도 한 학교는 뭐 10점 만점, 뭐 12점 만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네. 어떤 학교는 5점 만점, 6점 만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GPA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군요. 또 어느 학교들은 A 플러스하고 A하고 A 마이너스가 다 다른 점수 차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A면 무조건 한 점수를 주거나 네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어떻게 어떤 과목을 언제 선택을 해야 네.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게 계산이 되거든요. 어렵네요. 네, 네. 그리고요, 또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교들은 뭐 이제 7교시 아니면은 8교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콜 서브젝트라고
한다고 해서 English, Science, Math, 뭐 Foreign Language, 그리고 네네. Social Science 하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두세 가지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거를 하느냐에 따라서인데 네. 특히 이제 예체능이나 이런 거를 하는 학생들, 뭐 오케스트라, 밴드, 아니면 네.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웨이티드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보통 레귤러 점수 네, 같죠?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엔 더블블락, 밴드 같은 경우에 더블블락이 되면은 두 자리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러면 그게 점수 차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은 또 엄청 투자해야 하는 것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제가 조심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학생이 그걸 워낙 좋아해서 그거를 뺀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 때문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또 에너지를 받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ROI, Return on Investment를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럼 거기서 얻는 거 하고 이걸 빼면은 얻을 수 있는 거 하고 그걸 계산해 봤을 때 네, 네. 이 학생이 항상 학생하고도 의논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면은 1학년 때는 그래도 뭐 이걸 통해서 이런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2학년 때부터는 뭐 생각해 봐야 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체능이나 이게 내가 대학 입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체능도 이제 그냥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걸 잘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이게 계속 갖고 돼야 갈 건지 아니면은 끊어야 될 건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조심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무조건 빼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아이 관계가 좀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집도 실제로 있어요. 네, 네네. 그걸 빼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얻는 그런 에너지나 이런 거를 뺏겨서 다른 과목도 힘들어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상담을 하면서 학생하고 얘기를 해서 파악을 했을 때 얘는 이거 빼면 안 되겠다 하면은 네. 그거를 그럼 다른 쪽으로 메꿔줄 수 있게 이렇게 보완책을 좀 짜드리거든요. 얘기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3개 중에서 2개는 이걸로 하되 그럼 하나는 좀 더 어려운 거를 넣다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프라이어리티를 짜줘요. 그러면은 네가 이건 진짜 하고 싶은 거니까 꼭 하되 네.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를 주면은 이해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학생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이제 뭐 쉬운 게 한두 과목이라면 좀 어려운 거 또 한 개 정도 애드하고 이런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AP, 쉬운 AP 이걸 네네. 어떻게 잘 섞느냐에 따라서 그러네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GPA 계산법을 잘 알아두면서 코스를 좀 짜야 되겠고요. 또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코스 캐럴락을 자세히 보셔야 되거든요. 요게 뭘까요? 예, 그러니까 학교마다 과목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무조건 이제 큰 여기 뭐 시티 위주의 학교들은 모든 AP가 거의 다 갖춰져 있고 그렇지만은 네. 이제 좀 outside rural area나 아니면 네. private school을 가신다고 하면은 네네. 어떤 AP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없다든지 네. 아니면 거기서 아예 그걸 취급을 안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네. 코스 캐럴락을 잘 보셔서 내가 이 과목을 하는데 이 학교에 있는지 네. 그러면은 있으면은 거기에 프리레퀴시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야 이거를 뭐 10학년 때 11학년 때 할 수 있는지를 네네네.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또 꼭 변두리나 시골에 있는 학교가 아니어도 신생학교인 경우에도 신설이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아는 분 자녀 보니까 옆 학교로 가서 그것도 보충되는 수업을 듣고 또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거기에 대한 뭐 펀딩이나 버젯이 없는 학교들은 그걸 아예 열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학교들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뭐 커뮤니티 칼리지나 파트너십을 해서 네. 두어 크레딧을 한다든지 아.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캐럴락이 안 나온 거지만은 내 학생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 한 학생이 좀 rural area의 학교에 다녔는데 거기는 AP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학생만이 네. AP나 이런 거를 빠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그러면 이거를 하되 그러면 네네. 그걸 하이스쿨 크레딧으로도 받아주겠다. 어.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몇 년 전에 하버드 들어간 애거든요. 오, 정말 대박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서 그 학교 안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생.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하버드 들어갔다니까 네. 학교 측에서는 워낙 좋아했죠. 그렇죠. 뭐 워낙 뛰어난 학생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잘 또 어떤 그 배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꼭 그렇게 뭐 커뮤니티 컬리지까지는 가지 않아도 만약에 내가 뭐 글 쓰는 거에 또는 어디 뭐 이열북이나 뭐 이런 거에 가고 싶은데 그냥 무작정 지원한다고 또 이렇게 그 팀에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럼이나 예체능 쪽으로도 네네. 그 학교의 그 팀이나 그 학교의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디베이트를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디베이트 팀에 들었는데 이 학교는 디베이트 팀이 굉장히 나쁘다든지 성과가 안 좋다든지 하면은 그게 악효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이거를 지원을 할 건데 그러면은 이 팀이 얼마 정도고 매년마다 어느 위치까지 가는지 좀 경쟁력이 있는가 네, 그걸 좀 그걸 봐야 파악을 되겠군요. 하셔야 되고 또 어느 학교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피리어드 하나를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네. 그 가치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나의 모든 진로나 방향이 좀 결정되다 보니까 하나라도 좀 허투루 이렇게 낭비되는 게 없도록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목표 그리고 자기 학생의 관심사 이걸 네네. 굉장히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뭐 지금 당장 가서 너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네. 질문. 그러면 이제 항상 뭐 이제 given basic answer들 있잖아. 웃어할게 뭐 아니면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들 학생들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네. 목표를 빨리 아니면 진로를 그래도 어느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져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목표하는 대학과 전공에 도움이 되는 코र्스 위주로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어려운 AP 그리고 꼭 해야 되는 AP가 있고 안 네. 해도 되는 AP가 이렇게 하면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스템 쪽으로 간다. 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다. 그러면은 4년 필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데서 월등히 멀티베리어블이나 칼큘러스 BC까지 갈 수 네.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주셔야 되고요. 네네네. 만약 비즈니스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수학하고 또 문과 쪽으로도 조금 이게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양쪽으로 좀 밸런스가 맞아야 네, 되는군요. 그래서 수학도 높게 하고 AP 스탯도 꼭 들으면서 이제 네. 문과, 이제 소셜 사이언스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네, 위주로 네. 잉글리시 같은 것들 AP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막 구찬 타는 듯이 아이를 채근하듯이 닥달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정말 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 좀 아이와 비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타트를 하는 이유가 네네. 이제 미리 이거를 이제 미드스쿨 때는 이제 들어가는 점수들이 없고 이거를 활발하게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뭐고 하고 싶은 게 뭐고 네. 자기가 패셔널한 게 뭐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리 계획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과목 선택이나 뭐 난이도를 선택할 때 훨씬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사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쟁률이나 이런 네. 것도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 5, 탑 6%, 그러니까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 탑 6% 안에 들어야 네. UT를 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커먼 앱이 되면서 이제 그 아웃사이드 오로 앱밋이 아닌 이상은 좀 더 경쟁률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목표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거 학교를 정하는 것도 네네.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제 한국에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부쩍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계신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올 거고 달라스로 올 거고 뭐 아스틴으로 올 거고 이렇게 되는데 네.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목표 대학교 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UT만을 생각을 한다며 하면은 이렇게 컴페티티브한 하이스쿨 말고도 좀 네네. less competitive하지만 좀 더 쉽게 6% 안에 들 수 있는 네네. 학교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한국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갖고 오시는 트랜스크립트가 여기서 받을 때는 다 그 어려움의 만큼의 점수를 주지를 않아요. 생각보다 기대 이하의 등급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선 90점 이상 맞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딱 그 점수만 보고 하기 때문에 90점인데도 89점인데도 80점도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그거를 A로 취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GPA가 훨씬 낮게 들어가고요. 그런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것만 뿐이 아니라 네네. 또 이제 학교 다른 타주에서 이렇게 오시거나 하면은 그 정산이 또 거기서 한 언어이나 PAP를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많이 의논을 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요즘은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꼭 상위권 대학이 아니어도 굉장히 치열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팬데믹 동안에 인스테이 스쿨들이 굉장히 파퓰러해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튜이션도 싸고 저렴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타주로 이렇게 갈 학생들이 그 인스테이트를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랭킹도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도 더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전문가의 좀 조언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임스 원장님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라. 당부의 말씀 그리고 인사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 이게 많이 바뀌는데 학생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학생이 지금 이제 지원을 하는 1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막 하이스쿨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 학생들마다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학생들마다 가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계획을 하시고 어느 지금 뭐 미들스쿨에 있든지 하이스쿨에 있든지 어느 부분에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미리 단정짓고 좌절하시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서 좀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못 들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생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 네. 오늘 또 간만에 나오셔가지고 아주 꿀팁들 많이 대방출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